자, 안녕하세요. 중앙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가게와 기업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다음 시간에는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게와 기업이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5쪽이고요. 오늘은 85쪽부터 91쪽까지 좀 기네요. 원래는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게와 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85쪽이고요. 교과서 85쪽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을 꼭 알아야 해요. 희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희소성이라는 말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왜 못 갖죠? 맞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돈은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잘 팔려요. 그래서 품절이야. 물건이 귀해가지고 갖고 싶은 물건을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단어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이거 가지면 저게 또 갖고 싶고 저거 가지면 또 요게 갖고 싶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라든지 재화라든지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반드시, 그렇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혹은 엄청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 중에서 내가 A를 선택했어. 그럼 B를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포기하는 이것을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는 부릅니다. 기회비용.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을 재화나 서비스, 갖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때 반대로 이걸 선택한 대신 포기하게 되는 것. 정확하게는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회비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사랑의 주인공 인어공주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왕자를 만나기 위해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가서 달을 바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마녀가 이렇게 말했죠. 너의 예쁜 목소리를 준다면 다리를 만들어주지. 인어공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리냐 목소리. 결국 목소리를 버리고 다리를 하지만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거품이 되고 난다는 슬픔.
그런데 이 아주 너무 잘하는 인어공주 이야기 속에도 경제가 숨어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는 대가로 포기해야만 했던 목소리,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행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그 인어공주 이야기, 다리를 얻기 위해 목소리를 포기했으니까 목소리가 기회비용이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식하는 거죠. 기회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직장과 산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민녀와 친구 경쟁하는 대화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오를 것 같지가 않아. 회사 때려치고 창업할까? 어떤 창업? 커피숍. 시장 조사해보니까 모아놓은 돈 5억 원을 투자하면 연 1억 원 매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면 5천만 원 수익이 잡히니까 괜찮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해. 기회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있거든. 현재 직장에서의 연봉과 투자금 5억 원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을 고려해봐야지. 투자금 5억 원을 창업 말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 경우 수익이 2천만 원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다 연봉 3,600만 원을 더하면 5,600만 원. 너 아까 5천만 원에 만족했지? 아니야. 연 5,6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오, 똑똑하다. 이런 게 바로 경제적인 사고란 말씀. 자, 영상 잘 봤죠? 자,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들은 갖고 싶은 많은 물건들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게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뒤이어서 기업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게나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서 86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합리적 선택이란 품질이나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란 가게의 경우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자, 여기에 비용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뭐 몇천 원 이런 비용도 있겠지만 포기했을 때 하게 되는 아까 앞에서 영상으로 봤던 기회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용을 최소로 낮추고 대신에 어떤 물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만족감은 최대로 높이는 선택이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요.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업의 경우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죠. 이 생산하는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최소로 낮추고, 대신에 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윤은 최대로 높이는 게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 85쪽의 그림들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경 쓰신 분, 이 안경 쓰신 분은 지금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텔레비전도 사고 싶고요, 노트북도 사고 싶어요, 휴대전화도 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이 세 가지 물건들을 다 사면 좋겠지만 희소성 때문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TV는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최신 성능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는 작년에 새로 나온 모델을 샀어요. 자, 그런데 올해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또 바꾸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어떤 물건을 먼저 사면 좋을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 크게 써줄게요. 먼저 어떤 물건을 살지,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텔레비전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텔레비전을 사러 전자제품 대리점에 갔더니 종류도 정말 많아요. 이 수많은 텔레비전의 종류들 중에서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좋을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아주머니가 작성하신 텔레비전 선택의 기준표를 봤더니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제품,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게 이왕이면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난 예쁜 게 갖고 싶어요. 자, 아니면 나는 최신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갖고 싶어. 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화면 크기도 중요하죠. 이런 화면 크기라든가 등등등등등등 여러가지 선택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 기준에 따라서 나한테 이런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라고 여러가지 제품을 이 선택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고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구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자, 이제 앞장에 있었던 이 네 사람이 TV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텔레비전 모두 81cm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가격은 35만원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TV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왕이면 성능이 하나 더 있는 TV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둘 다 81c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텔레비전은 30만원이에요. 10만원이 더 싸요. 이거 고를 사람 없겠죠? 당연히 가격이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TV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크기는 81cm로 동일하고요. 하나는 30만원, 하나는 3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가격이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른쪽 텔레비전은 5만원 비싼 대신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고장난 거를 다 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 무상 AS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렴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고장 걱정 없이 쓰고 싶어 하고 5만원 좀 더 주더라도 이 TV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45만원, 35만원짜리 TV가 있는데 왼쪽 텔레비전이 45만원으로 10만원 더 비싸기는 하지만 크기가 81cm, 107cm로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 집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실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화면이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비싸더라도 화면이 큰 텔레비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제품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파는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면 TV들이 정말 많고 또 우리가 비교해야 할 선택 기준도 굉장히 많아요. TV를 선택할 때 화질, 최신형 화질을 따질 수도 있고요. 또 가격도 따져봐야 하고요. TV가 가지고 있는, 요즘엔 텔레비전 기능도 많죠? 기능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대기업에서 만든 것인지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인지 상표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추후에 고장났을 때 수리받기가 쉬운지 AS를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텔레비전 하면은 화면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절감 제품인지 친환경 제품인지 다시 말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을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나는 뭐 가격은 좀 비싸도 괜찮아. 하지만 기능은 최고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왕이면 TV는 커야지. TV는 컸으면 좋겠지만 화질은 어느 정도는 괜찮아. 화질은 최고로 좋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AS를 10년 동안 고장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87쪽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이 중에서 텔레비전을 한번 골라보는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선택 기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8쪽을 보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 보호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가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는 소비생활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가치를 지키면서 하는 소비, 그래서 가치 소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치 소비와 관련된 짧은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물건을 살 때 구매액의 일부가 기부된다면 덩달아 기분도 좋아질 텐데요. 이렇게 소비하면서 기부하는 일거양득의 착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정성껏 만들어진 30개의 케이크가 복지관에 전달됩니다. 먹자짓거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냥 케이크의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그날 뭔가 아주 특별했다라는 기억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라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특정 케이크가 100개 팔릴 때마다 2개씩 기부하기로 약속해 이루어진 기부입니다. 결국 착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선물한 셈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걸 사면서 동시에 기부하는 착한 소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1%를 유니세프 어린이 교육 사업에 지원하는 이 원두커피도 매년 20%씩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이든지 조금 좋은 일에 쓰인다면 약간 비싼 거 정도는 저는 그런 쪽으로 먹는 편이에요. 제품 포장에 행복 나눔 N 마크를 붙이고 판매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업체 수는 2010년 12개에서 지난해 122개로 5년 새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착한 소비에서 시작되는 행복 나눔의 하모니. 만족감,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이고 또 크게 많이 참여한 기업이요.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다만 나누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기업들이 장사 속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봤던 가치 소비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요.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구입한 비용의 일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에 사용되는 기부하는 착한 소비라고 소개가 되었죠. 그 외에도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 88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 오른쪽에 있는 친환경 제품,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즘에 이런 것들 많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나무라든지 금속 스테인레스로 만든 빨대라든지 종이로 만든 빨대라든지 여러 번 쓰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빨대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공정무역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이런 초콜릿도 그렇고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조금 더 정당하게 급여를
좀 더 넉넉하게 지불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 쓴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곳에서 만족감을 얻는 가치 소비도 한번 해볼 만한 소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 89쪽 이번에는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이윤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윤이라고 하면, 자, 이윤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순수한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순수한 이익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판매한 액수가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들었던 비용을 뺀 금액, 이것이 이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로 들 때 그랬었죠.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을 주고 우리가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닭값도 들어가고요, 밀가루 값도 들어가고 양념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세, 수도세, 직원 월급 등등등등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비용이 치킨 한 마리 만들 때 약 1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남는 이윤은 5,000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요런 판매액 빼기 생산 비용이라는 식을 봤을 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매액은 많이 팔아서 판매액을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이윤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한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팔지? 내가 어떤 물품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판매 품목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널리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하고 널리 알려서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디자인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성능도 진지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격을 얼마 정도로 정해야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좋다 이러고 구입을 많이 할까? 너무 돈 많이 벌겠다고 너무 비싼 가격을 하면 사람들이 사지 않겠죠. 그렇다고 많이 팔겠다고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면 이윤이 남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려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산하는 데 드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도 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 직원들에게 줄 급여, 이런 것을 사람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건비라고 합니다. 자, 이 인건비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건을 많이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홍보는 전단지를 뿌릴 수도 있고요. TV 광고, 신문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배너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이런 홍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이면 생산 비용에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홍보비도 줄여야 할 겁니다. 이 외에도 생산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려는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줄이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겠죠. 잘 안 팔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아까워서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를 대폭 삭감한다고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홍보비. 홍보를 물론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면 회사를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러면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생산 비용을 줄인다고 홍보비를 너무 사용하지 않고 홍보를 아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몰라요. 물건이 안 팔리겠죠? 적절한 홍보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정리해준 내용을 교과서 현준이 아버지의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준이 아버지는요, 학용품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 수많은 학용품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어떤 걸까? 연필일까요? 지우개일까요? 필통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학용품, 어떤 판매 품목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학용품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사람들은 얼마나 들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할까?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 학용품의 색깔과 모양은 어떻게 디자인할까? 어떤 예쁜 제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까? 그래요.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리고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좋은 성능으로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팔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인건비도 적게 들이면서 홍보비도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적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종합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겠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0쪽을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표나 그래프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원, 연도별 판매량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필통을 만들기로 했는데 필통이 연도별로 2004년만 하더라도 10만 개 가까이 팔렸었는데 점점 필통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었는지 연도별로 점점 안 팔리게 되었어요. 2018년을 보면 2만 개, 10만 개 팔리던 것이 2만 개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필통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이 연도별 판매량을 참고해서 올해는 필통을 몇만 개 생산하는 게 가장 회사가 손해를 줄이고 적절하게 모두 다 팔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종류별 판매 순위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천필통, 플라스틱 필통, 철로 만든 철제 필통이 있는데 보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필통을 제일 많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필통을 보면 천으로 만든 필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 이 학용품 회사의 직원들은 이런 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필통은 천으로 만들어진 필통이구나. 철제 필통은 인기가 많이 줄었구나.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필통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까요? 그렇죠. 천으로 만든 필통을 많이 생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필통이 잘 팔리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볼게요. 연도별로 제조하는 회사의 수. 현준이 아버지 회사만 필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용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2014년만 하더라도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필통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은 5개가 됐어요. 이 필통 만드는 회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학용품 회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필통 만드는 회사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현준이 아버지 회사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그래프 볼게요. 회사별로 가격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 가나다 회사가 있는데 필통 하나 만드는데 드는 생산 비용은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가 회사는 2,200원. 그럼 이윤이 얼마 남을까요? 700원 남겠죠. 나 회사는 2,300원. 필통 하나 팔 때마다 800원의 이윤이 남습니다.
다 회사 2,400원, 필통 하나 팔 때마다 900원의 이윤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필통 얼마에 파는 게 좋을까요? 2,400원이요? 그건 회사 입장이겠죠. 여러분들이 필통을 구입한다면 어떤 회사 제품을 구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회사 제품을 많이 구입하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필통 하나 팔 때마다 필통 하나당 800원의 이윤밖에 남지 않아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팔아야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이런 회의들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분석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생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있고요. 또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홍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라든지 이런 아이돌 그룹을 사용하면 물론 인기는 많겠지만 생산하는데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만큼 회사의 이윤은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홍보를 아예 안 하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을 알릴 수가 없죠. 어느 정도의 적절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합리적인 선택이란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비용은 줄이고, 가게의 경우에는 만족감,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게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되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만족감을 높이는 선택. 기업의 경우에는 판매 액수는 늘리고 생산하는 비용은 줄여서, 그럼 이게 바로 뭐죠? 그래요. 이윤을 높이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게와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